백인규 장관 기소와 또 박상혁 의원 수사의 문제를 제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좀 보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마 지금 윤석열 정부도 그 고민이 있으실 텐데, 임기제 공무원들, 이 공무원들의 거취를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문제는 정권 교체기에 늘 있었던 고민이고 갈등 사안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했던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한 압박을 했고, 그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압박 과정에서 옷을 벗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에이 뭐 내가 그만두자 이렇게 해서 그만두신 분도 있고요. 그만두지 않는 분들에 대한 압박을 당시에는 국정원의 협박이 있었거나 혹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그 기관을 압박해서 물러나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과연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였느냐 하는 그런 형평성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도 좀 임기제 공무원들을 어떻게 할 거냐가 아마 고민일 겁니다. 이미 압박을 받은 임기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현황 파악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수사하고 기소하면서 본인들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임기제 공무원들을 알박기라고 하거나 혹은 그만두도록 종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블랙리스트 사건입니까? 이 문제는 사법기관에게 맡겨서 정리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좀 수사를 들어가겠다 하니까 제가 볼 때 이건 정치보복 프레임 아닙니까? 박상혁 의원이 인사수석실의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했던 일들, 언론 보도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윗선으로까지 번질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윗선은 어디까지입니까?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인사에 관한 문제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걸 대선 때부터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절대 정치보복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가 예고한 대로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앉혀서 결국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박상혁 의원이 출국하기 전에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참고인으로 출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참고인이면 뭐 그건 큰 문제가 없겠네. 그 정도는 일정을 조정을 해서 뭐 협조해도 상관없겠다. 어쨌든 출장 갈 예정이니 출장 끝나면 와서 같이 얘기해 보자 정도로 얘가 정리했던 사안입니다. 이제 몽고에 출장 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수사 당국이 언론에 흘려서 박상혁 의원도 마치 상악한 피의자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거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전통적인 검찰의 수사 패턴인데 이걸 제가 보복 수사라고 규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단순한 참고인이었다면 이걸 굳이 언론에 흘려서 박상혁 의원을 수사하고 그 윗선까지 수사한다는 기사를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과거에 했던 못된 패턴을 또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오늘 밝힌 것입니다. 이따 박상혁 의원이 오면 제가 또 면담도 해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제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좀 있습니다. 차제에 이 권력 교체기에 이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는 제도적 개선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제가 원내대표 할 때도 그랬고 정권 교체기에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언론인들과 사적인 대화를 통해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미국식이 맞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 다음에 대통령과 생각이 같고 철학이 비슷한 사람들이 일정한 기관장이 되는 것도 맞고 그러면 그런 자리들을 미국처럼 어떤 자리들은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자리 또 청와대나 정부 쪽에서 여당 쪽에서 추천해서 함께 가도록 하는 것이 맞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즉시 그 임기를 맞춰서 그 임기를 종료시키고
그 다음 정부가 들어설 때도 그 다음 정부의 생각과 철학을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는 분들이 산하기관의 장이 되고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건 제도 개선 사항이지 이게 왜 사법 처리 대상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용납이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를 중단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어떤 식으로 조정하는 게 좋을지, 가령 예를 들면 정권 시작할 때 2년 6개월 하고 중반에 2년 6개월 한 번 또 다시 다른 사람들이 임명해서 5년 임기를 맞춰서 두 번의 인사를 통해서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맞추는 그런 제도 개혁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만약 지금처럼 이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대통령의 철학과 노선을 같이 하려고 하는 분들을 임명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불법이라면 형식 논리죠. 그러면 낙하산 인사도 다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들을 임명하는 절차가 법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내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규칙들 다 위반이죠. 눈 가리고 아무 아닙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몇 명이냐, 뭐 회전문 인사다 이런 거 계속 반복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걸 차라리 공식화하고 대통령제의 특성상 어떤 자리들은 대통령과 철학 같이 한 사람들을 인사 검증을 해서 내려보낸다고 하고 형식 절차를 밟더라도요. 이런 고도의 정치 행위, 대통령의 인사 행위를 다 법적인 문제 잣대로 재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약 계속 수사가 진행된다면 야당 차원에서 대책 기구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만의 문제로 치부하면 민주당이 민주당답지 못한 거죠. 국가의 운영 전략과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문제적이지 이게 뭐 특별히 특정 수사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문재인 정부 때 참여했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기구를 짜고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정 수사를 막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길게 말씀드린 그 배경을 들어보시면 저는 이런 방식의 국정 운영의 초기부터 시작되면 이건 뭐 이명박 정권 시즌 2죠. 그럼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네, 여기 사진에 걸려 계신 우리 불행한 사건을 연상시키지 않겠지만 결국 그렇게 안 간다고 약속했던 분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박상혁 의원이 지시했습니까? 지시했겠습니까? 혼자서? 다 알잖아요.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분노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박상혁 의원을 데려와서 그러면 그 다음에 윗선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그 인사의 총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뻔히 예견되는 거 아닙니까? 순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지 마라. 이거는 단순히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 누구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해서 국정 주도권을 수사를 통해서 주겠다고 하는 국정 운영의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민생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 다가오는 경제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한 정책에 몰두해야지 국정 운영의 패턴을 보복과 또 뭔가 이런 쪽으로 움직여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냐. 이러면 되게 소모적 갈등이 반복될 텐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네.